안녕하십니까. 돈을 버는 재테크 채널 머니몽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핫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SA. ISA가 뭐죠? 중동 테러 단체 이름인가요? 아니죠.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가지고 돈을 버는 재테크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재테크 영상을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최근에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죠? ISA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된 주식, 또 채권, 또 간접투자상품인 펀드, 또 ETF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어떤 투자 목표, 돈을 버는 목표, 그리고 기간, 단기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 또 안정형인지 적극 투자형인지에 따라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서 이제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죠. 최근에 전 세계적인 화두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 시대, 직장인분들의 점심 평균 가격이 만 원을 훨씬 넘어섰죠. 이러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는 네 가지 자산 배분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원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뺐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돈이 막히면 큰일 나겠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죠.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원하십니까? 연간 수익률 같은 경우 안정형이신 분들은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해치해야겠죠. 지금 3%가 안 되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으시게 되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4%가 고려했을 때 내 돈의 가치는 마이너스입니다. 최소한 5에서 6% 정도의 수익률.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의 한 2배에서 3배, 한 8에서 12% 정도의 연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는 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치하실 수가 있고요. 수익만 나면 다 이게 내 돈이 되나요? 아니죠. 정부에서 또 돈을 가져가죠.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죠. 우리가 예금에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 그리고 주식에서 배당을 받거나 펀드 ETF에서 분배금을 받으면 뭐가 나오죠? 배당 소득세 15.4%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또 내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절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번 기회가 되면 제가 언제 이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장점을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에요. 아까 세금 중요하다고 했죠? ISA는 만기가 됐을 때 그 계좌의 전체 수익이 난 금액의 평균 200만 원까지, 통상은 전체 수익이 나게 되면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나오는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서민형 분들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 배당 분배금을 받게 되면 바로 배당 소득세를 떼는 게 아니고 만기까지 이 계좌 안에서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래서 IS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바구니에 여러 자산,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이렇게 자산을 골고루 섞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죠. 그리고 초과 금액은 또 분리과세, 그리고 단순히 수익 난 이익을 계산할 때는 손실 난 거는 또 빼주는 손익통상 개념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다양한 상품의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구니에 주식, 펀드, 채권, ETF, 리츠까지, 여기에 보험 상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싶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 다양한 상품들을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도 인출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현금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최소 의무 납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은 투자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기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ISA 가입 요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나? 웬만한 분들은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이면서 국내 거주자분들은 다 가입이 돼요. 하지만 국내에 있지만 외국인들 또는 국내인이지만 미국에 뭐 취업을 하거나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몇 년간 지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요. 이런 비거주자에서는 가입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분들이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구자를 내가 그러면 가입하겠다 하시는데 그건 안 돼요. IS에는 개인별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한 사람이 반드시 1계좌 원칙입니다. 내가 뭐 국민은행에도 가입하고 그리고 삼성증권에도 가입하고 이렇게가 안 되고 1인 1계좌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득이 많으신 분들,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이 있는데, 통상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개인별로 2천만 원이 오바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해당되시는데, 이런 분들은 가입 직전 금액을 파악해가지고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ISA 얼마까지 넣을 수가 있는지, 무한정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한도 알아볼게요. 연간 납입 한도는 개인별로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이번 달 6월 달에 모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IS 계좌를 신규하시게 되면 2천만 원의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달 쪼개서 적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올해 1,000만 원밖에 돈이 없어서 1,000만 원만 썼다 하시게 되면 내년도 해가 받게 되면 내년 1월 1일 날 또 2천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 올 안 쓴 1,000만 원이 2월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만기는 의무납입 기간이 3년만 채우시면 그 이상은 선택 사항입니다. 총 한도는 1억이에요. 그래서 이 ISA가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다 해서 정부에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만든 계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기 볼까요? 최소 의무 납입 기간은 신규 시점부터 3년입니다. 3년 안에는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3년 동안 찾지 않을 여유 자금에 한해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내가 수익이 났다. 그러신 분들은 바로 해지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1년 더, 또 1년 더 해서 보통 만기 6개월 전에 연장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그 탄력성 있게 만기를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만기 때 해지하시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손익통산입니다. 그래서 이 IS 계좌에서 뭐 예금에서는 이자가 났는데 펀드에서 손실 났고 또 ETF에서는 플러스 수익이 났다. 그걸 다 손실 상계 처리해서 실제 순이익이 났을 때 만약에 순이익이 500이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 분들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300만 원은 저율과세입니다. 15.4%, 그러니까 9.9%죠. 보통은 15.4%인데 IS 계좌에서는 9.9%. 굉장히 그러니까 저율과세겠죠. 그 다음에 서민이나 농업인 분들은 400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가 안 되시는 분들, 또 개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되시는 분들, 종합소득금액, 비용 뺀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서민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ISA 유형입니다. ISA는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가입하고 싶으세요? 은행에 가시게 되면
요 신탁형과 1인명만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 가시게 되면 중개형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ISA 계좌에 넣고 싶은 투자 상품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해서 한 개 넣어도 되고 두 개 넣어도 되고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적금, 예금과 적금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1인명은 나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바쁘다. 이거 들어볼 시간이 없다. 전문가분들이 맡겨달라. 그러신 분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포트폴리오 전문가분들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예금 적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펀드나 은행은 주로 펀드, 증권사는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수수료가 평가 금액의 통상 한 1% 정도가 연간 붙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입니다. 이 중개형 ISA는 예적금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투자 상품은 모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상장된 국내 주식, 채권이라는 종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와 펀드를 가지고 해외 종목에 또는 해외 지수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형 IS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ISA에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예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 계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었어요. 돈을 몇 천만 원을 넣었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나 또는 펀드 수익률이 정기예금은 이자고 펀드 수익률은 배당이 되겠죠. 예, 한 5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나게 되면 이걸 해지하는 순간 무조건 똑같아요.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가 15.4%를 띄면 77만 원을 세금 납부하고 가져갑니다. 많이 내죠.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아까 일반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했죠. 200만 원이면 500만 원 수익 났을 때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고 그거를 빼게 되면 얼마 남았죠? 300만 원 남았죠. 300만 원에서 9.9% 저율과세를 띄면 29만 7천 원을 띄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서민역이다, 연봉이 5천이 안 된다 되시는 분들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500에서 400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 100만 원에 9.9%를 띄기 때문에 9만 9천 원. 훨씬 세금이 적게 낸다는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양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죠? IS의 이제 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IS는 기본적으로 의무 납입 기간이 얼마죠? 3년이죠. 3년 안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자산군을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와 함께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변동성을 충분히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덱스라는 지수에 투자할 수가 있는 강점이 있고 중개형 IS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종목형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볼까요? 나는 정말 인플레이션 정도만 해지하고 정기예금보다만 조금 더 수익률을 내고 싶고 원금 손실은 싫다 하시는 안정추구형이신 분들은 이런 IS 계좌에 들어가셔가지고 정기예금에 가장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20% 정도. 그 다음에 채권 혼합형.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또 채권 수익이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거에 한 20%. 그 다음에 국내의 배당주, 주로 은행주겠죠. 고배당주에 한 30%. 그 다음에 워렌 버핏도 얘기했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대부분을 어디에요? 미국 인덱스 지수, 대표 지수, S&P 500 지수, 11개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500대 기업이죠. 여기에 30%. 올해 S&P만 지금 연초 대비 지금 14%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추구용으로 가셔도 돼요. 나는 조금 더 한 10%, 두 자리 정도의 연간 수익률을 원한다. 약간의 손실 나는 거는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또는 뭐 네이버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한 10% 정도로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배당 금액을 쭉 늘리면서 또 성장한
배당 성장자라고 하죠. 주로 다우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가치주 종목에. 여기 한 30%. 그 다음에 안정형이신 분들은 S&P 500에 드셨지만 조금 적극 투자형이신 분들은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 예, 나스닥 100.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AI 인공지능 관련 수혜주들이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죠. 우리 애플이나 뭐 이런 쪽,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AI의 핫한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죠.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몇 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이제 슈퍼 사이클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에 AI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대만의 TSMC 여러 가지 장비 업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섞여 있는 우리 글로벌 반도체 ETF에 또한 30%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연간 한 두 자리 정도의 수익률을 내시고 나중에 ISA 계좌에서 만기 때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목돈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요거를 참고로 해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IS 계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IS 계좌를 주제로 한 재테크 꿀팁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제 영상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연금, 그리고 절세 등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강의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시고 또 이러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